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오늘은 치약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치약 안에 성분 중에 이 보존제라는 성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약이라는 건 대부분 다 화학물질입니다. 모든 약은 화학물질의 농도를 조절해서 효과를 얻는 거죠. 농도가 높이 올라가거나 양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독이 됩니다. 그걸 조절하는 게 과학이고 의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이 효과가 있는데 나쁜 짓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적정 농도를 잘 조절해서 요거는 일반인들이 다 써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데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 기준들을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요건 요 정도, 요건 요 정도, 이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근데 치약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소입니다. 그렇죠? 불소도 농도를 조절해서 충치 예방 효과로 쓰는 거죠.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소는 요 정도로 해라.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돼서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불소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 보존제라는 게 들었어요. 이 보존제라는 거는 이 치약 자체가 다 물이에요.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 성분 안에 좀 끈적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튜브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형을 만드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유효 성분의 양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대다수가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면 여기서 세균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만들죠. 이걸 창고에 보관하죠. 트럭으로 옮기죠. 또 매장에 가서 진열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속에서 세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세균 생기지 말라라고 해서 집어넣는 게 보존제입니다. 이 보존제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세균을 억제하는 데 써왔는데, 이건 치약에 안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안 쓰는 것들의 이름이 파라벤이라든가 MIT, CMIT, 그 다음에 뭐 트리클로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옛날엔 썼지만 요즘 연구 결과에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치약 광고를 보면 무슨 유해물질 무함유, 우리 치약은 유해물질이 없다, 이런 거 써서 붙이는 광고하는 거 많죠. 모든 치약에 유해물질을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광고일 뿐이에요.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우리 치약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치약이다, 이렇게 또 광고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모든 치약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예요. 유해물질은 다 안 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치약이 아닌 치약은 시중에 나와서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약은 다 믿고 쓰셔도 되는 치약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유효 성분이 괜찮고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보존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치약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벤조산 나트륨은 보통 이제 음료수에도 들어가 있고요. 음료수 상할 거잖아요, 오래되면.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죠? 피클, 이런 거 만들 때. 그러니까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니까 치약은 대충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닦으면서 대부분 뱉어내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벤조산 나트륨도 일정 용량이 되면 기형아를 유발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부작용도 있어요. 모든 화학약품은 다 농도가 높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치약 안에 기형아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었네, 이걸 어떡하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논리인 거죠. 아니야, 치약을 나는 3만 통씩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칫솔질을 하고 거품이 나거나 치약이 남아있는 것들을 뱉어내고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존제를 안 넣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유통기한 중에 치약 안에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건 큰 문제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대부분의 치약은 밀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을 안 하니까 생산 과정 중에 문제가 없으면 유통기한 중에는 그 속에서 세균이 생길 확률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존제를 안 넣어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준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밀봉된 거니까. 근데 치약은 보통 얼마나 쓰냐? 보통 예를 들면 한 60g쯤 된다고 보십시다. 보통 치약이 100g이 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작은 게 한 60g쯤 된다, 60ml쯤 된다고 보면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 완두콩 한 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걸 그람수로 바꾸면 한 0.25에서 0.3g 된대요. 그럼 하루 2번 칫솔 지는다 그러면 0.5g쯤 쓰는 거죠. 그렇죠? 0.5에서 0.6g을 쓰는 거 적정량일 때요. 그럼 60ml면
넉 달을 쓴답니다. 혼자 쓰면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 습한 환경 속에 개봉된 채로 놔두고 쓰는 거예요. 내가 쓰던 칫솔에서부터 치약에 세균이 묻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짜니까요. 그 다음번에는요, 방치된 환경 내에서 화장실 세균들이 또 달라붙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적정량일 때는 한 60g 정도 되는 치약을 3개월 정도야 4개월 정도에 쓰시면 적절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존제라는 게 화학약품인 건 분명히 맞고요.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농도를 조절해서 쓸 때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번에 파라벤, 트리클로산, CMIT, MIT 이런 거 들어있는 치약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치약은 다 허가받은 제품이고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믿고 쓰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그 화학물질 때문에 이게 몇 미리그램 들었고 이게 뭐 성분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겼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웃으면서 보통 그럽니다. 밖에 나다니면 미세먼지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큰 건물의 공조기 속에 돌아다니는 세균이나 먼지들이요. 이게 훨씬 유해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나쁜 것들은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성분표에 써있는 0. 몇 미리그램 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요즘 이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치약의 튜브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그래서 이 알약 같은 형태로 나오는 고체 치약이나 아니면 가루 형태로 나오는 분말 치약 같은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겁니다. 새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요즘 다시 마케팅으로 누가 끌고 나와서 팔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약 튜브 안에 대부분은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리고 약효 성분이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 물인데 그게 무슨 자연환경에 큰 해를 끼치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이게 이 끈적끈적한 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치아면에 닿았을 때 잇몸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상처를 내거나 이런 일이 줄어요. 근데 고체로 된 치약은 이로 부십니다. 그 부실 때 우리가 튜브에 들어있는 치약처럼 곱게 분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잇몸에 박히고 치아를 긁고 잇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보호라도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루나 고체 치약은 잘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데서 환경보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커피 일회용 컵을 줄이든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좀 덜 먹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지 고체 치약을 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건강을 위해서 쓸 때는 투자할 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그럴 때는 일회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요. 의사가 끼는 장갑, 수술 옷, 그렇죠? 심지어는 이 앞에 피 튀는 거 방지하는 안경 이런 것들이 수술만 끝나고 나면 쏟아져 나옵니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구에 죄지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그거 안 쓰면 환자 사이에 감염이 생깁니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땐 써야 돼요, 일회용을. 근데 일회용 안 쓰고도 버틸 수 있는 다른 환경들에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안에 우리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약은 잇몸에 상처 나는 걸 보호하고 연마제에 의해서 치아가 긁히는 걸 방지하려면 고체나 가루로 된 것보다는 튜브에 들어있는 형태를 쓰시는 게 맞아요. 액상을 쓰시는 것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물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